강령을 취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9일 우리 당 지도부가 모이면 그 일에 관해서 또 논의를 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다. 고쳐서 더 여러분들과 또 이 시대에 맞는 강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군 부위원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 대표님이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 공화당의 당직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천대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국민대학이라는 에서 강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 이렇게 설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우리 공화당 그 전신인 대한애국당 이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가 대한애국당에 정식으로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직책을 맡고 당사에 출근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팟캐스트 시간과 이 장소를 이용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라는 겁니다. 20세기 그 100년의 역사를 지나서 2000년도가 시작되면서 인류 역사의 21세기라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지난 20여 년간 21세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21세기의 선구자 그리고 선각자 그리고 21세기를 혁명하는 혁명의 전사라고 저는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21세기의 선각자이자 선구자이며 혁명 전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충성의 의미로 격려를 바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2000년대 초에 고대 생명과학원이라는 그 대학원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 그대로 생명공학입니다. 생명을 공학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생명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가장 장수할 수 있는 120세가 21세기의 생명의 인류의 평균 수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는 120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전쟁과 질병과 기아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도 전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균 30년의 생명의 역사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세기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는 21세기에 2060년경에 갈 것이면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되는 120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의 혁명적인 발명, 역사, 이게 뭐냐?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는 무한대의 저장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지구 반대편까지 신속하게 눈 깜짝할 새에 전달하는 속도,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습니다. 이러한 발명을 20세기에 발명을 해놨기 때문에 21세기는 그야말로 20세기에서 얘기하는 개혁과 혁신이 아니라 혁명 이상의 개혁의 시대가 21세기에 열린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촛불난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좌파 집단들은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화문광장의 주인으로 역사의 길이 나갈 의견하고 저 촛불 기념탑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2017년 3월 10일 탄핵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우리가 불법 탄핵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혁명전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좌파들의 그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과 선동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자 촛불 정별이고 촛불 난동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광화문광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국민들은 거짓 선동에 속아서 촛불 난동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탄핵에 항거하다 5명의 애국 열사가 승진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오늘 지금까지 여기에 동참하신 동지 여러분들이야말로 21세기의 위대한 혁명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선 것은 진실과 정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역사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60, 70, 80대 연령층의 고령자층을 우리는 20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별 쓸모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세대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저 자신도 70대입니다. 그렇지만 21세기 120 사회에서 60, 70, 80대는 장년층으로서 21세기의 시대 정치에 맞는 혁명 전사이자 선구자이고 선각자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애국자이고 국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세기의 386 세대라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386 세대라는 대명사를 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난 뒤에 우리 애국된 동지들이 새로운 고유명사를 하나 탄생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서천대입니다. 서천대. 그런 대명사와 더불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에게 386 세대의 버금가는 21세기 위대한 혁명 전사이신 여러분에게 216 세대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역사에 21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서는 216 세대입니다. 이 얘기를 언젠가 여러분과 대면하면 한번 얘기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팟캐스트 제가 주제를 갖고 있는 법률 투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공익소송을 했습니다. 주로 시민, 국가, 공익을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1978년도에 한국공익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민운동과 공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시민소송 혹은 소비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소송에 관한 논문을 1980년 9월 22일 이화여대 학부 전면에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40여 년간 공익소송을 해왔습니다. 대충 한 600명 정도의 우리 사회 지도자급 인사, 장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대학 교수, 총장, 총리 등등 할 것 없이 약 6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익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하고 나서 지난 2월 달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282명을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지금은 3월 5일자로 남부지검에 입원돼서 남부지검에 이지윤 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에는 343명의 우리 동지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무위원 법령상 20명이 정원입니다. 문재인과 이낙연 총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총리, 각부장관 해서 20명의 국무위원 전원을 형법 제99조 이적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행정부 국무위원 전원을 고소했는가를 지금부터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기억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과 2019년 현재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1949년 1월달에 우리 북한과 여기 소련이 비밀리에 조소 군사협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949년 5월달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에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선이 에치선 라인을 선포합니다. 에치선 라인이 뭐냐? 미국의 방위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나기 이틀 전 1950년 6월 23일 어떤 일이 있었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경제 해제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 3분의 1을 휴가를 보냅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전쟁을 이틀 앞둔 이틀 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3.8 전역에서 북한이 기선감천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49년 1일부터 50년 6월 25일까지의 이 전쟁 직전의 과정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군사협정을 했고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에치선 라인을 선포하고 우리 스스로 북한을 경제 해제를 내리고 현역 군인 3분의 1을 휴가 보냈습니다. 무장 해제시킨 것이죠. 그러면 2019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과연 6.25 사변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다른가? 저는 전혀 다르지 않고 6.25 사변이 일어나고 직전 상황과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때 50년 전후에서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면서 국내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종문화회관 여기 앞에서 김정은 칭송 찬양 이런 대회를 열리고 이 대사관 옆에서는 수년째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서울 한복판의 현재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북 군사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는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비무장 지대 내에 있는 초소를 철수하고 지뢰를 제거하고 정찰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무인 항공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군사훈련도
휴전선 일대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관통하는 12m의 군용 관통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양 북정선이라고 하는 에델렐 해양선이 있는데 그 기점을 해서 북으로 초도 이북까지, 남한으로 덕적도 이남까지를 개방을 했습니다. 초도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략 에델렐에서 한 45km 정도 이북 쪽입니다. 그리고 덕적도 이남은 대충 보면 한 80km 내지 85km 이남 쪽입니다. 완전히 국경 해양선을 불평등하게 조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덕적도는 우리가 지금 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하고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까지 북한이 마음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개방한 겁니다. 그리고 동해는 에델렐 기점으로 속초에서 남으로 속초, 북으로 통천 이북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고 개방한다는 명목으로 남북이 공동 수로 측정을 하고 수로 지도를 작성을 해서 북한군 장성에게 우리 남한군 장성이 그 수로 지도를 전달하는 것을 뉴스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66년 동안 지켜온 38선 일대의 경비 태세가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느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우리 남한을 기성남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침하려고 하니 38선 철책선이 있고 지뢰가 배설되어 있고 초소가 경비하고 24시간 지키기 때문에 감히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하에 땅굴을 탔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휴전선 일대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전선 일대의 상황이 이렇게 무장을 경비를 해제시켜놨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적을 눈앞에 두고 창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고 24시간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앞으로 1년 후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문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을 정말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약속을 하고 조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무기 없었습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없앤다는 조약을 진행하면서도 핵무기를 몰래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파 통일한다는 이 기본 북한의 정책과 기본 국가방침이 전혀 변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거의 모든 경비태세를 해제시키고 북한 김정은이 24시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기성남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남북 군사 합의서입니다. 이런 문재인이 정상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남북 군사 합의서의 위조함, 중요함, 우리 국가의 정말로 중요한 조약인 것을 알고 이 조약이 어떻게 해서 헌법 60조에 국회 비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휴전선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청와대 국무총리실 통일부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에게 답변을 이관시켰습니다. 얘네들이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남북 군사 합의서가 김정은과 문재인이 체결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통일부가 어떻게 해서 남북 합의서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8년 10월 2일자로 대한민국 법제처장에게 이 남북 군사 합의서가 헌법 60조에 주장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해 주려고 법령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을 했더니 이 법제처에서 15일 뒤 2018년 10월 17일자로 통일부 장관 조명균에게 법제처장 김혜숙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 이거는 헌법 60조에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라고,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는 조약이라고 이렇게 결정해서 통일부 장관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지를 받은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문재인이 국무위원을 저는 참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군사조약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을 해서 만장일치 가결해서 일주일 뒤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을 위반한 불법 탄핵의 시작이라면 이 남북 군사 합의서가 헌법 60조에 의한 국회 비준 동의도 없이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2의 헌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감히 법인이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국무회의를 열어서 남북 군사 합의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헌법 60조에는 분명히
법령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주권에 관한 사항, 주권은 영토 주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국회 기준 동의를 받아서 실시해야 되는 군사 조약입니다. 이것을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시행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이적죄로 처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위원 전원을 고소한 것이고, 이러한 헌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여야 모두를 망각하고 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휴전선 일대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 정문에서 국회 해산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282명을 헌법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유기로 헌법 60조 비준동의권, 61조 국정조사권, 62조 국무위원 출석예고권, 답변요구권, 63조 국무위원 해임요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여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규정한 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무위원을,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 주장을 동의해 주시죠. 우리 함께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한 국민 소송,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 이틀 전, 지난 금요일 남부지검 이지은 검사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만나기를 요청을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겠다면 내가 남부지청 앞에서 시위하겠다 전화로 통보하소. 이틀 동안 이주인 검사는 도대체 뭐 하는가, 누구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 3월 20일 모든 진술 조사가 끝났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282명을 구속 기소하지 않고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당장 구속 기소하라고 외쳤습니다. 이틀 동안 외치니까 지난 금요일 만나자고 약속이 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검사실로 가서 40분 동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주윤 부부장 검사와 검사 1명, 또 검사 수사관 3명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40분 동안 저는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국회의원 282명 단 일주일만이라도 구속 기소해서 처벌하라고, 그것이 국민의 명예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까? 맞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선각자이며 선구자이고 혁명 전사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의를 바치겠습니다.